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신 성경윤 위원장 기억하시죠? 예. 그분께서는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대단히 좀 아쉽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의 균형발전 정책과 제도 형태만 남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굉장히 혹독한 평가죠.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혁신도시 상황을 보면 더욱더 심각합니다. 10년이 다 돼가지만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동반 이주율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나주 혁신도시 등 각 혁신도시를 갈아서 보면 상가의 공신률이 70% 이상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했던 연관산업 그리고 민간기업의 유치, 동반 이전 이런 것들이 전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혁신도시 모델을 통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무슨 성장의 동력이 되리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려면 꼼꼼하게 그분들이 거기서 살고 거기서 아이들 키우고 하는 이런 어떤 좀 꼼꼼한 정책을 엮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도시와 기존 도시가 하나에 섞여서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세심한 정책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 혁신도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는데요.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동안에 중앙정부가 지원했던 예산 규모 대략 뭐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총액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뭐 한 15조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직접적으로 혁신도시 건설 말고 그거는 한 1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혁신도시의 도시 기반 시설 경주 여건에 투자된 것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8천억밖에 아닙니다. 세종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세종시의 도시 기반 시설에는 한 곳에 5조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평면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세종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국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특별히 만든 도시니까 그거를 혁신 도시들하고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입장에서 보면 정부 정책으로 이주해 갔는데 그 도시의 기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능력껏 하다 보니까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모든 부분들이 그야말로 정말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 전국혁신도시 노동조합 협의회가 성명을 냈더라고요.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수도권 수준으로 개선하라 뭐 이렇게 주된 내용 그랬는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이제 혁신도시 제대로 만들고 해라 5주간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어렵게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이제 유턴하는 웃지 못할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총리님께 말씀드리고요. 혁신도시가 아무리 지방의 사무라고 하지만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 문제는 이제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할 도리는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해서 이제 소위 그 다음 정책이나 사무는 지방으로 넘긴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혁신도시 시즌 1 모델이 이 착근을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든 그걸 성공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마련된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어차피 우리 역사에서 정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획기적 투자 자체가 그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님, 저도 동의합니다.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봄농사, 여름농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정착 혁신도시의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삶이 이루어질 때 저는 가을농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가을농사 짓는데 너무 인색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일 날요, 제 지역구인 나주혁신도시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착공식이 있었는데 총리님 이 자리를 빌어서 참석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 정책은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민간이 함께하는, 그래서 기업도 투자도 유치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의 산업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멈춰서 있는 이 혁신도시의 정주요건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 조성에도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 혁신도시의 성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차가 노리고 기획했던 정책적 목표가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뭔가 그걸 꼼꼼히 찾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혁신도시들을 바로 지역의 성장과 미래 먹거리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렇게 엮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예를 들면 나주 경우에는 에너지밸리로서의 또 특성화를 띠고 있고 또 관련 기업들이 하나하나 모여들고 있다는 그날 어떤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하여튼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공대 설립과 더불어서 나주의 혁신도시 성과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밸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마련하라. 그것이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한 국가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